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파츠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최다 질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식각 링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TCK, 하나머티리얼스, 월덱스, KNJ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 중에 누가 좋고 누가 좀 불리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 좀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기업은 모두 식각 링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TCK랑 하나머티리얼스는 비포 마켓 업체라고 불리고요. 그에 반해서 월덱스랑 KNJ는 애프터 마켓 업체라고들 이제 흔히 불립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애프터 마켓에 속해 있는 월덱스나 KNJ가 더 좋은 거냐, 더 유리한 거냐, 이쪽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러한 뉘앙스가 담긴 질문을 구독자분들로부터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TCK 하나머티리얼스는요, 식각링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을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한테 공급하지 않아요. 대신에 램 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들 장비사가 장비를 반도체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월덱스랑 KNJ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한테 직접 납품합니다. 즉 직납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자동차 와이퍼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자, 차를 구입한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와이퍼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더러지기도 하고 막 바다닥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이퍼를 새 걸로 갈아줘야 해요. 자, 이때 여러분께 주어진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공식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정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가지 말고 그냥 동네 카센터 가서 정품은 아니지만 비정품, 즉 사제품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자, 이때 전자를 비포 마켓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애프터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자동차 산업을 분석하다 보면 비포, 애프터 마켓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그런데요, 유난히 반도체 식각 링 기업들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유난히 애프터 마켓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더 유리하다, 월덱스, KNJ가 더 유리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여러분, 애프터마켓 제품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뻔합니다. 더 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정품 와이퍼로 교체를 하면 훨씬 비쌉니다. 이 와이퍼요, 다이소에서도 팔거든요. 다이소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데 공식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바꾸면 몇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제품이 훨씬 더 싸다라는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들 식각 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꼭 정품 링만 사용하지 않고 월덱스나 KNJ가 만드는 이 사제품, 이 애프터마켓 제품을 이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요, 애프터마켓 제품을 더더더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덱스랑 KNJ가 분명하게 수혜를 입으면서 계속 삼성전자 향 매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요, 원래 삼성전자가 주요한 매출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애프터마켓 제품을 계속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매출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애프터마켓 제품이 더 싸니까 이거 더 많이 써야지, 그래서 애프터마켓 기업들이 더 좋아 보여요. 애프터마켓 기업들이 더 제품을 많이 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오해예요. 그 이유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에서의 비포 그리고 애프터 마켓은요, 이 자동차 산업과 비교하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 와이퍼는 정품 업체가 만들든 아니면 사제품 업체가 만들든 어차피 이 성능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 장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식각 링이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포커스 링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포커스 링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장비사들이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장비마다 각각 장비의 스펙에 맞춰서 링을 다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실리콘 링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하면 각각 한 가지 종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태반이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 링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비 스펙마다 다 따로따로 제품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장비사들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장비사들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는가? 링의 스펙을 함께 고려해서 링도 맞춤형으로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비만 뚝딱 만들고 그냥 링을 갖다 끼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링을 쓸지 링도 함께 개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펙에 맞는 그러한 링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TCK와 하나머티리얼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기업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 바로 장비 기업들이 장비를 집중적으로 많이 팔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에 바로 이들 기업들의 링도 집중적으로 많이 팔려나가는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 장비는요, 매일매일 많이 팔리지 않아요.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많이 팔리죠.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일부 시기에 집중적으로 설비 투자를 더욱더 늘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에서 호황 시기가 올 때에는 장비 구입이 더더더 늘어나는, 즉 장비사들의 장비 판매가 더더더 늘어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비포 마켓에서 이 링을 판매하는 기업들, 이들 기업의 강점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에 그래서 장비들이 집중적으로 팔려나가는 시기에 바로 이러한 포커스 링의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장비를 살 때 장비 안에 당연히 어때요? 포커스 링이 딸려 들어와요. 마치 우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면 그 안에 이어폰이 딸려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링이 한 개만 들어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면 이 링이 소모품이잖아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새 제품으로 교체해줘야 되는 그러한 소모성 제품인데 앞으로 장비를 1, 2년 정도 사용할 동안 계속해서 교체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교체품을 함께 끼워 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시면 안에 이어폰에 이 귓구멍에 끼는 고무 부분 있잖아요. 이 고무 부분도 여러 개를 나눠줍니다. 자, 이 포커스 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포마켓 업체들의 링이 훨씬 더 많이 팔려나가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아니 근데 호돌이님, 나 이해가 안 돼요. 비포마켓 업체들의 이 링은요, 애프터마켓 업체들의 링보다 더 비싸잖아요. 정품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공급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 비싼 링을 뭐할라 1, 2년치를 잔뜩 미리 비축해놔요? 장비 업체들한테 야, 링 많이 주지 마. 한 개만 줘. 그 대신에 장비 가격 깎아줘. 이렇게 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장비는요, 극도로 예민한 녀석이에요. 특히 이 장비가 양산 라인에 딱 셋업이 된 직후에는 이 장비가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고작 링 하나 때문에 공정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거나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반도체 업체가 장비 업체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장비를 손보고 공정을 다시금 세팅하면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을 더 최적화시켜 나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시기에 정품 링을 쓰지 않고 사제품 링을, 즉 애프터 마켓 업체들의 링을 썼다가 혹여나 공정이 뒤틀리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서 장비 업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도체 기업들한테. 야, 니네 우리가 공급하는 정품 링 안 써서 그래. 링을 왜 그런 걸 써? 그럼 왜 사제품을 써? 그거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반도체 공장에 새로운 장비가 공급이 되면 초기 1, 2년 동안, 처음 1, 2년 동안 이 장비의 퍼포먼스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장비를 최대한 돌려가면서 신형 반도체를 높은 수율로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차의 퍼포먼스가 좋지만 2, 3년 지나면 점점점 차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가 많이 팔려 나가는 시기에는 이 비포 업체들의 링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그래서 오히려 애프터마켓 업체들보다도 더 빠른, 더 가파른 성장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포마켓 업체들이랑 애프터마켓 업체들 중에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각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더 많은 장비를 사다 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포마켓 업체들은 이처럼 설비 투자가 증가할 때 링의 판매가 함께 크게 증가하면서 수혜를 입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애프터마켓 업체들은요, 반도체 기업들의 원가 절감 정책의 수혜를 입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포마켓도 나름의 수혜를 입고 애프터마켓도 나름의 수혜를 입는데 둘 중 누가 수혜의 폭이 더 큰가? 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애프터마켓 기업들의 링이 더 싸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기업들이 더 유리해요. 이러한 주장이요, 요즘에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2010년대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었고, 제가 그 질문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마켓 기업들이 더 유리하다, 이러한 주장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실제 몇 년 동안의 이 파츠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과연 애프터마켓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게 비포, 애프터 모두 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비포마켓이 더 가파른 성장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 기업들의 제품이 더 싸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린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이미 오랫동안 몇 년 내내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실제로 비포마켓 기업들도 이에 못지않은 실적 성장을 나타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비포마켓 기업들은 생각보다 이 설비 투자의 이 수혜가, 이 장비가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기에 이 링이 한 번에 많이 팔려나가는 그 수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애프터마켓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 그래서 무조건 비포마켓 업체들의 물량을 한 번에 싹 다 뺏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시장 규모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시각 장비를 사간 뒤에 이 장비를 대략 6년 정도 굴린다, 6년 정도 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초기 2년은 정품 링을 쓰고 나머지 4년은 사제품 링을, 즉 애프터마켓 링을 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렴풋이 보기에는 애프터마켓 규모가 비포마켓보다 2배가 더 커 보여요. 여기는 2년밖에 안 쓰고 여기는 4년이나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포마켓 기업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링을 장비사한테 공급해요. 그런데 이 장비사가 장비를 누구한테 갖다 팝니까? 삼성전자한테만 갖다 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들한테 다 갖다 팝니다.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다 이들 장비사의 장비를 써요. 실제로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3대 시각장비사는요, 전 세계 시각장비 점유율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딸려 들어가는 링, 이 비포마켓 업체들의 링이 전 세계 시각장비의 90%에 탑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어마무시한 물량이 전 세계로 팔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프터마켓 기업들은 어때요?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가서 삼성전자라는 고객사를 새롭게 뚫자. 우리가 또 다음엔 하이닉스 가서 하이닉스라는 고객사를 뚫자. 그래서 일일이 기업들을 하나하나 고객사로 만들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반드시 애프터마켓 업체들의 이 매출 규모가 비포마켓 업체들보다 2배 크다 또는 반드시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무조건 비포마켓이 더 좋아요, 애프터마켓이 더 좋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느 한쪽이 좋다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도 애프터마켓 기업들의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이 가격이 저렴한 애프터 제품을 계속해서 확대 채용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포마켓 업체들도 나름의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비포가 좋다, 애프터가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펼쳐야 합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냐? 당분간은 애프터마켓의 확대가 빠를 것 같아. 삼성이 애프터마켓 제품의 채용을 급격하게 늘리겠대.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에는 당연히 월덱스, KNJ 같은 기업들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이나 모두 함께 고루고루 빠르게 성장할 것 같아 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이제는 비포가 좋아, 애프터가 좋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다른 이슈를 더 주목해서 기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장성이 비슷한 두 기업이라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하나 머티리얼스 그리고 월덱스 모두 다 좋아하는 기업입니다만 제가 이 두 기업에 투자했던 시기가 달랐습니다. 월덱스가 증설을 하면서 증설 효과가 나오던 시기에는 제가 월덱스에 집중 투자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 반도체 업황이 지면서 이 하락 사이클이 왔을 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다 무너졌을 때 그런데 유독 하나머티리얼스의 주가가 더 크게 하락했고 다음번 반등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하나머티리얼스는 반등을 못하고 있어. 유독 얘는 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이러한 상황일 때에는 하나머티리얼스에 더욱더 집중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포라고 애프터라고 이러한 기준만 가지고 투자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증설이나 밸류에이션 같은 정말 투자자다운 그러한 관점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기업을 골라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반도체 산업 강의를 진행할 때마다 비포마켓, 애프터마켓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제가 항상 그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때에도
단순히 비포다 애프터다 가지고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그때그때 기업들을 좀 유연하게 평가해보자, 이러한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애프터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 진짜 그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함께 여러분께서 함께 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면 또 글과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